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보유량이 안정적 수준 아래에 머무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15개사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연구 개발에 착수했거나 준비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에 걸려온 예식장 음식 서비스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는 3,7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이나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감염증을 스스로 이겨내고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면역력인데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잠을 잘 자는 겁니다. 7시간 이상의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통해 건강한 면역력 지키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보유량이 안정적 수준 아래에 머무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혈액 보유량은 지난 8일 기준 3.81분이었습니다. 안정적 혈액 보유량은 5일 수준이며 3일분은 혈액 위기 대응 매뉴얼상 주의 단계에 해당돼 일각에서는 수술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보건당국은 단체 헌혈을 취소한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헌혈 동참을 호소하고 각 의료기관의 혈액 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가동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15개사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연구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임상시험과 개발에 최대 몇 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 5개사는 예방 백신을, 10개사는 치료제를 각각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거나 준비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의약품이나 백신 대부분이 초기 단계라며 모든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더라도 일러야 올해 말에 투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도 나타나 더욱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임신 중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가 나타나면서 임산부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에 대한 염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없었지만 산모의 폐렴 증상으로 인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양수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또 태반을 통과해서 직접적으로 아기한테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아기의 기형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폐렴이 생기게 돼서 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고열에 의해서 임신 초기에 기형을 유발할 수가 있겠고 또 임신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 열이라든가 염증 물질에 의해서 조산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산에 의해서 저체중아라든가 미숙아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 중 하나가 임신부에게서 태아로 코로나19가 감염되는 수직 감염인데요.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출생한 아이는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양수에서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양수를 통한 감염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감염된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반드시 격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모유를 통한 감염이 우려될 수 있는데요. 모유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유 수유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높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유에서 직접적으로 검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침이나 손에 의해서 감염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미국 질병관리국에서는 모유 수유에 대해서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모유 수유를 직접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모유 수유를 반드시 하고자 하는 산모들은 유축을 통해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용 유축기를 사용해야 하고 철저하게 소독이 필요하겠습니다.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증상의 경중을 떠나 곧바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산모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형된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법이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에이즈 치료제를 사용한다든가 기타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증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산모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산모들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자가격리 중인 임산부는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버스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리고 닦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다 닦습니다. 이런 손잡이, 벨, 요 카드 단말기까지 저희가 다 닦고 있어요. 차고지로 들어오는 모든 버스는 이렇게 소독 작업을 거쳐야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사 역시 운전석에 앉자마자 소독약을 뿌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제가 18년 동안 운행을 했지만은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출퇴근 시간에 좀 손님이 많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힘들죠. 코로나 사태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꾸준히 줄어 지난주에는 평일 기준 34.5%까지 줄었습니다. 회사 측은 철저한 소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감염 예방 수칙만 잘 지키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승객들 역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탑승 전후 깨끗이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버스를 타고 둘러봤더니 멀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또 그리고 본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 손 씻기 그것만 잘 지켜진다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최근 각종 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3만 명에 달하는 자가격리자를 앱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자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알림이 울립니다. 하루 2차례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과 같이 코로나19 증상 유무도 스스로 진단해 알려야 합니다. 이른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확진자와 접촉자 규모가 커지자 행정안전부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2차, 3차 감염자 숫자까지를 다 집어넣으면 훨씬 더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상당수가 연결고리들이 확인되고 있는. 특히 격리자가 GPS를 꺼놓으면 경찰이 추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복드림 앱은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중에서 떠도는 코로나19 예방법이나 치료제 등 각종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최근 한 회사는 기존 주유소 추천 앱을 통해 자동차 이동형 선별 진료소 위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유소 정보와 가격을 제공하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이번에 활용을 해서 일 단위로 자동차 이동형 선별 진료소에 대한 좀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운전자가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입니다.
KF94 마스크 6만 개를 7천만 원에 판매합니다. 무직인 30대 A씨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개당 1,600원의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연락 온 피해자에게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8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금을 상당 부분 변제했지만 구속 기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에 편승한 이 같은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208건으로 그중 절반가량인 96건이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중 A씨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 빙자 사기는 6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조업체 사칭 판매 빙자 사기도 잇따랐는데 단일 사건 최대 피해 금액이 12억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제조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사기범의 인터넷 전화로 몰래 착신 전환하거나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이메일 주소를 사기범의 이메일 주소로 몰래 변경하는 등 수법도 교묘해졌습니다. 정부 인증 마크를 위조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판매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제조업체와 고액 거래 시 직접 방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식약처 홈페이지와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7일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환자로 인해 서울 백병원이 병동 일부를 폐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확진 환자가 간호사 머리를 잡아당긴 뒤 도주했다 붙잡히는 소동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입원 중인 7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 백병원 응급실과 병동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입원 기간 병원 측이 수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A씨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딸의 집을 거주지로 밝히고는 확진 판정을 듣고서야 실제 거주지가 대구이며 다니던 교회의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 발령됐을 때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의료진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특히나 진술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있어서도 거짓 진술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 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고 간호사의 머리 등을 잡아당긴 뒤 도주했다가 붙잡히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법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 등으로 감염이 확산됐다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조치 등 위반 시 엄정하게 형사처벌하고 감염 확산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주 전 회사에서 필터도 없는 의료용 마스크 한 장을 받고도 고마웠다는 한 택시기사. 그마저도 지난주부터는 아예 끊겼습니다. 지난주 중간부터는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가서 인간 병원에 가서 줄 서를 해봐. 이길 못해 보고. 아니 생각을 안 해. 아예 뭐 가서 쭉 서 있는데 그걸 가서 뭐 생각조차 못했어. 정부는 마스크 오브제 시행과 함께 공적 물량을 80%로 늘렸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민간에 풀리는 나머지 20% 중에서 직원에게 줄 물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 구하기에 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끼고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의 사정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끼 정도씩밖에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물량을 못 구해서. 하루에도 60명 이상과 접촉하는 배달기사의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주문 음식의 인기는 높아졌지만 정작 기사들 중엔 마스크를 쓰지 못한 채 배달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한 배달 플랫폼 회사는 10명에서 30명의 배달기사가 있는 지점에 마스크 구매비로 월 5만 원만 보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상점까지 따지면 60군데를 접촉하잖아요. 근데 기사들이 알아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콜은 밀려 있죠.
주문이 계속 느니까. 완성차 제조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라인 근무자들만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걸려온 예식장 음식 서비스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는 3,7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배에 달합니다. 민원이 폭주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예식업중앙회와 협의해 소비자와의 절충안을 마련케 했습니다. 3, 4월에 예식장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3개월을 미룰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예식업중앙회 회원업체에만 적용되는 데다 그나마 자율협약이라 지켜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4월에 예정된 결혼식을 같은 달 안으로 옮기려는 요건이 맞는 소비자들 가운데 협약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쯤이나 말로 날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대관료 해가지고 35%를 물어야지만 날짜를 시정해 줄 수 있다더라고요. 금액을 따지니까 1,000만 들더라고요. 소비자 단체들은 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서를 챙겨둘 것을 당부합니다. 또 취소나 연기 결정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되도록 빨리 결정하는 게 현재로선 손실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7살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지적장애 고등학생이 쓴 일기입니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내려간 일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겼습니다. 광주의 한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 중인 지적장애 3급의 18살 태훈이. 태훈이가 다른 동생 3명과 집에서만 지낸 지 벌써 한 달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차례 산책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이마저도 힘듭니다. 텔레비전과 보드게임,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는 원장님께 생활 예절을 배우는 게 전부입니다. 거의 한 달 다 된 것 같은데요. 답답해요. 밖에 못 나가는 게 답답해요. 학교 가고 싶어요. 공부해야죠. 답답한 마음에 최근에는 취미도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거창 수련회 갈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 코로나19 너무 싫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온전히 시설 원장과 직원 단 2명에 몫이 됐습니다. 지적장애라는 특수성 때문에 학원조차 보내기 힘듭니다. 하루 24시간 아이들 곁을 떠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죠. 한 달 정도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돌보는 사람도 지쳐가지만 대책은 없습니다. 지원도 부족할 뿐더러 대체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아이들이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설들이 아마 저처럼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얼른 빨리 돼서 아이들도 나가고 싶죠. 이 아이들은 다른 정상 아이들보다 더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해요. 학원 성적이 중하위권인 쌍둥이 자매가 학교에서는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해 의혹이 불거졌던 이른바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 정답이 기재된 암기장이 발견됐고 휴대전화에 영어 시험 정답이 저장되어 있었고 교무부장인 아버지 A씨는 딸들에게 5차례에 걸쳐 학교 시험 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년 8개월 넘는 재판 기간 내내 절대 답안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혐의 계속 부인해왔는데 억울한 점 있으시나요? 법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비뚤어진 부정으로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역시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험 과목의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주고 딸들이 이를 이용해 위계로 학업 성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상고심 결과는 A씨와 공모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 자매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받아보겠다며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길을 걷고 커피를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휴대전화입니다. 핸드폰을 좀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요즘에 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도 핸드폰으로 누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장실만큼 들어올 것 같은데요. 최근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금속이나 유리, 플라스틱 등 비생물 표면에서 9일까지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손이나 입이 자주 닿는 휴대전화나 사무실 전화, 노트북과 컴퓨터, 키보드 등의 위생 관리가 손 씻기만큼 중요하게 꼽히는 이유입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휴대전화와 손청결을 유지하는 게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손 깨끗이 씻어도 휴대폰 만진 뒤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비비고 하면 당연히 감염이 될 수가 있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알코올 솜이나 소독 물티슈로 자주 쓰는 물건을 수시로 닦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소독이 안 된 물건을 만진 뒤에는 얼굴을 만지지 말고 손부터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고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그 손 닦기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감염이 사슬의 제일 중요한 단계가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한 때인 만큼 익숙한 생활 습관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친 신체 놀이를 즐기는 아이,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짠! 하나, 둘, 셋! 야! 모모야, 괜찮아? 봄이야, 주변을 잘 살피면서 놀아야지. 난 정글의 왕이야. 내가 높이 점프하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렇지. 그래, 왕 하는 건 좋은데 살살 좀 놀면 안 될까? 잘못하면 나고한테 먹힌단 말이야. 조심해! 난 정글의 왕 봄이. 아휴, 누굴 닮았는지 툭 하면 깨지고 다치고. 자, 오늘은 무슨 모험을 할까? 그래래래, 그래래래. 야! 호야! 슈퍼 파워! 하하하하! 이건 뭐지? 한번 봐볼까? 야! 조심해! 안 돼! 통아, 괜찮아? 봄이야, 아빠가 조심하라고. 봄아! 봄이야, 정글놀이가 아무리 신나도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하면 안 돼. 갑자기 튀어나와서 못 봤어. 미끄러우면 거꾸로 타는 거 아니야. 그럼 악어가 무는데 어떡해? 자자, 봄이의 모험은 신날 것 같지만 아빠는 봄이가 상처 나는 게 싫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다쳐서 아플까봐 걱정돼. 그러니까 봄이가 조금 조심해주면 안 될까? 그럼 재미없는데. 그치만 정글의 왕은 다른 동물 친구들도 보호해줘야지. 저기 무무는 새끼 원숭이. 으깨, 으끼깨, 으끼깨. 여기 통이는 아기 코끼리. 어때, 정글의 왕? 동물 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모험할 수 있겠어? 응, 할 수 있어. 자, 그럼 정글 모험 출발! 출발! 아빠도 어서 일로 와. 그래.
유아기는 자신의 신체를 도전적으로 움직이며 놀이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래와 어울려 상상 속의 놀이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거친 놀이에서는 다소 과한 행동을 하여 때때로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공격성의 표출은 아닙니다. 거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해 주세요. 이때 유아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스스로 행동을 조절해 보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보이는 위험한 행동과 유사한 동작을 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서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뛰기나 던지기 등 실내에서는 위험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이 동작을 활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실외놀이가 많으므로 되도록 실외에서 놀이하는 경험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납 기준치를 1,200배 초과한 실로폰을 비롯해 안전기준을 어긴 어린이 학용품 36개 제품이 적발돼 리콜 조치됐는데요. 새학기를 앞두고 수요가 높아지는 제품이 아이들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